근데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7월 달까지는 주말에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었냐? 그거는 제가 계획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음. 맨날 그 일정 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이면 사실 그 심적인 쫓기는 마음이 조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계획, 그리고 월간 단위 계획, 그리고 1일 단위 계획, 이렇게 총 3가지의 계획서를 A4 용지에 한 장씩 작성을 하셔서 공부하는 방에 책상 정면에 붙여놓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내가 3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 강의에 집중을 해볼래.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심화 과정을 하는데 그때부터 2차 과목을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5월 달부터 2차 과목을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요약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해야지.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는 게 1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간 단위 계획은 한 달에 내가 한 달 내에 기본 과정을 몇 회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3월 달에 한 달에 기본 강의를 2회전 하겠다. 3회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짜는 거죠. 3월에, 4월에, 그리고 5월에, 6월에. 그런 식으로. 한 달에 대한 몇 회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월간 단위에서 계획을 하시고, 원서에 그 목차를 보면 몇 강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나오시거든요. 공부. 예를 들어 40강으로 원서가 이루어져 있다. 근데 내가 그것을 한 달에 1회전 독파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주말 빼고 2강씩 들으면 되겠죠. 네,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한 과목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짜셔야 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 정도까지는 계속 개론과 민법만 회전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개론, 화요일 민법, 수요일 개론, 목요일 민법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했고 1차는 얼마만큼 원서를 많이 독파했느냐에 따라서 1차는 당락이 결정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차는 따로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될 때까지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100% 암기 과목이죠.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요약이 중요합니다. 한 8월 달 정도쯤 되면 그때부터는 저만의 노트를 작성을 합니다. 저는 한 과목당 A4 용지로 2~3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공법을 포함해서 얼마만큼 압축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문제풀이, 모의고사 9월 달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똑같이 시험처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정해서 1차, 2차 모의고사를 시간을 연결해서 원큐에 풀고 정답을 맞춰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달, 10월달은 계속해서 문제풀이 회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론을 정리를 잘 했어도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시면 그 이론이 정립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풀면서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는 그런 개념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각각 학원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셔서 전국 모의고사로 접수를 하셔서 모의고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상관없이 그 학원에 가셔서 그 시험장 분위기를 느끼면서 전국 모의고사를 보시는 거죠. 워낙에나 모의고사와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았었습니다. 그걸 매겨보니 넉넉한 점수로 합격이었습니다. 네, 몸에 체득이 됐나 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아무튼 합격을 했는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6권의 책을 쌓아보면요. 제가 문제풀이랑 원서까지 포함해보면 제 허리 정도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풀었던 모든 문제집과 원서를 다 따져보면요. 그만큼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근데 엉덩이를 승부하는 시험인 건 확실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시지만 않으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로드맵을 설정하시고 그에 따른 한 달 계획, 그리고 1일 계획을 설정하셔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도 절대로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로드맵에 따라서 잘 가고 있구나라는 심리적 안정을 얻기를 바라고요. 1일 단위 계획을 하시는 거는 다이어리에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탁상 달력에다가 적어서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년이라도 빨리 따셔야 됩니다. 배우면서 중개보조원으로 배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네. 시험을 보고 나서 나오시면 백지 상태로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네. 자격은 자격일 뿐. 오해하지 말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월간, 일간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초기부터 너무 달리지 마시고 저의 경우에는 7월 달까지는 주말을 공부를 하지 않았다.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고요.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말도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그리고 8월 달부터는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리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주말은 당연히 공부를 했습니다. 워밍업에서 몸을 풀었고 7, 8, 9, 14개월간은 열심히 달렸습니다. 네. 점수를 굳이 과도하게 많이 맞을 필요도 없으시잖아요.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딱점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제일 현명하십니다. 저는 너무 점수가 많이 남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3시간씩 공부하면서도 충분히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도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